자, 가이던스 아쿠아에 감산하면 큰일 나나요? 라는 건데, 이게 이제 토요타 사례로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전일 같은 경우에는 뭐 10%, 15% 올라갔어요. 에코프로 BM은. LNF도 12% 올라가고, 포스코퓨처 양극재 업체들이 특히나 보시면 뭐예요? 이런 양극재 기업들이 더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셀 쪽은 좀 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주사 개념인 종목들도 이게 딱 중간다리죠. 그랬고 셀이 가장 적게 올라갔고, 얘네들이 많이 올라갔다. 왜? 많이 내려 있었으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왔고 올라가면서 일부 쇼커버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자, 전일 대외 여건이 개선된 거예요. 2차 전지나 성장주가 급반등한 거고요. 하지만 최근에 어땠어요? 경기 침체 및 수요 악화에 따라서 산업별 어려움이 보도가 됐고요. 해당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의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낙폭도 굉장히 컸던 상황이죠. 뭐 감산을 이미 하고 있던 곳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감산이나 가이던스 실적 전망치를 전환시키고, 그다음 내년에 공장 증설을 줄이고, 한마디로 생산량을 줄이겠다라는 감산 이야기가 2차 전지 섹터에서도 나오고, 특히나 완성차 업체들에 의해서 주로 나오니까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감산이나 뭐 생산량을 줄이고 있던 곳들은 이미 있었어요. 어디? 반도체 기업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시를 들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은 어때요? 최근에 작년 연말 연초부터 했던 감산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은 머릿속에 우리가 저장을 하고 가자고요.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감산이나 투자 계획을 수정하는 국내외 완성차 2차 전지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테슬라죠. 테슬라가 지금 내년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이야기를 했고요.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도 생산 축소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갖고 뭐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생산을 좀 줄이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대표적으로 이러한 가이던스 전망치 수정하고 부정적 업황에 대한 언급을 한 게 테슬라예요. 테슬라는 주가 낙폭이 그래서 굉장히 컸죠. 그리고 포드도 내년도에 대한 계획을 수정했죠. 파나소닉도 생산 축소 소식이 들려오면서 업황의 불확실성이 전반적으로 증대가 된 겁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이와 같은 소식이 연일 시간차로 보도가 되면서 재탕되고 연관, 이건, 업건 간에 국내 배터리 업계가 어떻게 가건 간에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감이 커지게 만들고 해당 섹터를 연일 하락시키는 그러한 재료가 됐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축소, 즉 감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려고요. 먼저 이거부터 알고 갈게요. 감산하면 어떻게 돼요? 시장의 공급량이 줄어들죠.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지금 결정이 되는 건데, 시장이 인위적으로 공급량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줄어든 소비, 그러면 재고가 쌓이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공급량을 소비보다 이렇게 줄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성 재고를 털어낼 수 있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 결과 기업은 업황 사이클상 어려운 시기를 좀 버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이클의 변화가 빨라질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왜냐하면 재고가 빨리 떨어지니까 결론적으로는 신규 상품을 만들어 갖고 또 팔게 되고, 재고는 가격이 떨어져 있지만 신규 상품을 새로 팔 수 있고, 뭐 이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다만 감산에 들어가는 죄송합니다. 감산에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산을 하면 라인들이 멈춰야 되잖아요. 멈췄던 라인을 다시 돌리기까지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품 생산 공정이라는 게 이게 붕어빵 찍어내는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붕어빵 맛있어요. 요즘에 한번 드셔보세요. 비싸긴 한데 붕어빵 기다리고 있으면 따끈따끈한 거 얼마나 나와요? 금방 나와요. 호떡도 금방금방 나와요. 근데 이거 금방금방 안 나오잖아요. 짧게는 뭐 며칠, 몇 달 뭐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몇 달씩 걸린다 그러잖아요. 수많은 공정 과정이 있습니다. 만들려면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야 되는데 라인이 멈춰 있었으면 돌리고 또 어떻게 정비하고 그러면은 수많은 공정 과정을 거쳐서 이런 완제품이 나오는 데까지 수율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럼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부품과 수많은 노동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러면 한번 감산한 이후에 재생산에 돌입할 경우에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시기까지의 시일이 제법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백이 생기죠? 이 시기에는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그러면 공백기엔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기업이 보릿고개를 타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하기 위해서 감산을 해요. 근데 반대로 이 시기에 우리는 치고 나가는 기업들이 생겨요. 이 시기에 모두가 치고 나가면 치킨 게임이 되는 거지만, 이 시기에 한두 기업이 정면 돌파하는 기업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감산하지 않거나 자체적으로 물량 조절 정도로 지금 버텨나가면서 라인 정상에 가까운 운영을 하는 방식인 거예요. 라인을 최대한 안 멈추는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계속해서 단행하는 방식인 거죠. 이 경우에는 당장 시장에서는 재고가 생각보다 빨리 줄지 않을 수 있고 가격이 빠르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감산하지 않는 기업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번 위기 기간을 버틸 만한 우리는 자금과 기술력과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릿고개 어려움을 넘기고 나면 감산에 들어갔던 회사들은 생산 라인 가동을 위해 시간과 비용이 소모돼서 기회비용이 소모가 되고 공백기가 생기지만 여기서 그냥 그대로 감산 없이 혹은 감산을 거의 하지 않고 라인 조정 정도만 통해 갖고 넘어간 경우에는 다음 업황 호황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될 수 있겠죠. 기술 격차도 벌릴 수 있겠죠. 한마디로 먼저 치고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감산을 하지 않았으니까 다음 분기에 기술 격차 벌리고 영업이익이 좋아진다라는 건 주가는 선행을 하기 때문에 먼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봐야 될 것은 감산이나 가이던스 수정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속내를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제품들을 감산을 하고 그게 어떤 영향이 오는지를 사실은 봤어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파나소닉만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S하고 X 모델이다 그러면은 주력 모델이 아니다. 북미 쪽에서 많이 팔리는 모델이 아니다. 이렇게 바로 갔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었고 그냥 단순하게 업황 불안으로 가게 되면은 괜히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 속내와 과정을 파악해야 되는 거고요. 이와 반대로 감산을 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자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들이 정말 버틸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토요타 보세요.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억 달러 10조 이상을 더 쏟아붓기로 한 거예요. 노스캐롤라이나에다가. 최대 해외 투자인 미 노스캐롤라이나 배터리 공장 투자 규모가 신규 발표를 통해 갖고 18조 원에 이릅니다. 지금 10조잖아요. 10조 8천억이냐. 기존 8조 원에다가 훨씬 큰 금액을 투자하기로 했다고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토요타는 다른 데는 다 줄이고 있다면서. 근데 얘네들 올라가.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시장에서 부각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돼야 된다고요. 얘네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 왜 얘네가 이렇게 되고 얘네처럼 우리 하고 있었던 우리 기업들이 이미 있다고요. 배터리 생산 엄청나고요. 그리고 토요타의 배터리 공장 확대 계획은 파나소닉이 전기차 수요 부진을 이유로 배터리 생산을 대거 감축했다고 밝힌 다음날 발표가 됐다. 파나소닉은 줄이고 있지만 토요타는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 전기차 시장이 작은 변동에도 무너질 수 있는 티핑 포인트에 접근했다는 우려가 지금 계속 나왔던 거죠. 여기저기서. 근데 토요타가 중장기적인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 계획을 내놨는데 중장기적인 점유율 확대 시장 계획을 내놨다는 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좋다라고 지금 북미에서 1등 하는 기업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연기관에서. 그리고 우리 권영수 부회장도 그랬고 지금 그 SK온 지동섭 사장도 그렇고 대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 훼손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토요타는 경쟁사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치고 나간다는 전략이 이번에도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거라고요. 토요타의 경우에는 전동화 전환이 굉장히 늦었잖아요. 내연기관으로 가고 하이브리드 위주로 가져가다가 전기차 EV 시장이 진입이 늦었어요. 그래갖고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었던 겁니다. 근데 계속 늦춰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이 기회다. 주춤할 때 이번에 대략으로 넣어갖고 우리가 자동차 왕국의 그러한 면모를 다시 세워보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경쟁사들 주춤하는 사이에 지금 막 업황 불안한 사이에 치고 나가겠다는 전략이 나온 거예요. 남들 감산할 때 증산하고 막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파나소닉의 감산은 그리고 사정을 보자 그랬다요. 업황 문제라기보다는 테슬라 일부 고가 모델 판매 부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주력 모델이 아니라 다른 것들은 지금 테슬라가 판매량이 줄어드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배터리를 지금 줄여야 되는 건데 주로 판매되고 있는 주력 제품의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좀 있다라는 분석도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파나소닉이 지금 못 파는 이유는 테슬라 중에서 걔네가 공급하는 것들에 대한 부진에 의한 것이다. 이거는 그래서 파나소닉의 문제지 전반적인 업계 분위기로 보기는 조금 비약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볼 때 감산이나 가이던스 축소 등에서 그래서 면밀히 봐야 되는 시점이 다가온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많은 기업들이 가이던스 축소하고 향후 성장성을 낮추는 모습이 시장에서 놀라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크게 잡아놓은 가이던스를 현실에 맞추는 모습도 있다고요. 일단 크게 질러놓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현실화에 맞춰가는 모습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크게 맞춰놔야지
그 정부 보조금도 많이 나오고 정부에서 밀어주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바이든 재선하고 그럴 때 표도 받아야 되고 이만큼 공장을 증설한다고 해야지 노동자들의 표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현실화를 시키는 그런 단계라고요. 이게 규제 완화나 기차 목적에 의한 그리고 당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의 보조금이나 아니면은 지금 규제를 완화시키는 이런 카드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감산이나 증설을 지금 좀 양을 줄이고 있는 기업들의 속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경기 침체 우려는 있고요. 전방위적인 산업군에 대한 업황이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상반기 대비해 갖고 안 좋은 건 사실이고 내년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잘 나가던 전기차 침투율이 이건 표로 나온 거니까요. 전반기 대비해서는 단기적으로 부진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건 맞는데 업황이 무너지거나 큰 틀에서 계획이 전면 수정돼 가지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업황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메탈 가격 하락에 따른 판가 하락 우려는 공통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주가에 많이 묻어났죠. 그리고 섹터에 속해 있는 기업들 가운데 오히려 감산, 가이던스 수정 없이 계획된 대로 치고 나가는 기업들을 우리는 주목을 하자는 겁니다. 업황 회복 국면에서 이 기업들이 향후 격차를 벌리면서 매출 우위나 기술 우위를 가져가게 될 확률이 높고요. 주가에 그대로 묻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는 먼저 선행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어제 뭐 방송한 내용인데 배터리 업계 대표들은 발언을 뭐라고 했냐면 권영수 부회장은 북미와 유럽에 대해서는 차라리 잘 됐다. 지금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의해서 수요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차라리 잘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공장 짓는 인력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고 잘 챙겨서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다. 급히 성장했는데 돌아보겠다라는 거고, 흑연도 그게 아니고 LFP도 우리가 해본 거여가지고 당기는 시기 얼마든지 당길 수 있으니까 주력 상품인 그 하이엔드급의 3원계도 지금 우리 잘하고 있긴 한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LFP도 지금 생산을 해가지고 지금 뭐 고가 라인들, 그다음 볼륨 라인들, 그 다음에 지금 엔트리 라인까지 다 잡아가겠다. 기술력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동섭 SK온 대표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중장기적 흐름에서 보급 전망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정부도 지금 미약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하겠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이렇게 단기적인 업황 둔화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도 현재 투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감 보여주고 진행하는 기업들은 업황이 회복되는 시점에 이미 주가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업황이 회복된 시점에서는 이미 기술 격차나 매출 격차를 늘려 놓았을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미리 찾아보자라는 거고, 이러한 결론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LG 엔솔이나 LG 화학도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포스코그룹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이라고 했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는 그냥 투자하실 때 염두를 해두시면 되는데 삼성전자도 이번에 더 투자를 단행하고 있잖아요. 보릿고개인데도.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간다고 하고, 에코그룹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뭐 MOU 맺고 막 이런 상황들도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회사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공부하고 알아보고 바라보고 투자해야지 이럴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